우리는 라니 분이 역사 부딪혀봐. 오늘은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일반적으로 서촌으로 불리고 있는 동네를 답사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청계천의 상류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우대라고 불렀는데 조선시대 왕족, 권문세가 중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예술가들이 들어와 거주하였는데 오늘은 근대에 지어진 한옥과 예술가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집을 답사하겠습니다. (1936년에) 지어진 이 가옥은 전통 한옥의 구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근대 한옥의 건축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대 한옥 또는 도시 한옥은 1930년대 주택경영회사 일명 집장사가 지어 판매한 집이죠. 도성 안의 관청터나 세력가들의 넓은 집을 사서 작은 필지로 나누어 다수의 한옥을 지었습니다. 유리문을 달거나 처마에 함석챙을 다는 등 한옥의 신식 재료를 이용해 변화를 추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 한옥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 기능에 따라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독립된 건축물로 지었죠. 그러나 근대 한옥은 좁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대부분 미음자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건희 가옥의 구조는 지형을 그대로 살려 5개의 동을 계단식으로 자연스럽게 배치하였고 전통 문양의 화려한 장식 요소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한옥 중 유일하게 후원의 일강문과 우물, 빙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빙고! 불투명한 유리와 전통 한옥의 한 지분이 조화롭게 섞여 있고 유리문, 철제 난간도 보입니다. 홍건익이 부유한 상인이었고 소유주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집을 짓기 전에 이 터에 고용주라는 역관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용주 집안은 대대로 서촌에 살면서 가족들이 모두 역관을 지낸 집안입니다. 니하오. 고용주의 조카는 영국에 파견되어 세계 일주를 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인 고이동 또한 그의 조카로 화가가 되기 전에 프랑스어 역관이었습니다. Bonjour, madame. 이 집안 사람들 물방울이네요. 똑똑해. 역관은 보수가 일정치 않았지만 해외로 파견될 때 개인 무역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렇게 얻은 부로 문인이나 예술가들과 교류하였다고 합니다. Really? 이 주택은 동양 화가인 이상범 화백이 43년간 거주한 곳으로 옆 건물 청전화석은 1938년 신축되어 작품 활동과 제자 양성에 힘쓴 곳입니다. 이상범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도화서 화가였던 심전 안중식으로부터 전통 화법을 배웠고 그로부터 청전이라는 호를 받게 됩니다. 청전양식이라는 자신만의 화법을 전개하던 산수화가인 이상범은 그의 전성기 작품이 거의 이곳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1930년대 근대 한옥 중 서촌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전형적인 도시 한옥이지만 드물게 부엌에 참마루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마루란 부엌 한쪽에 밥상을 차리는 마루를 말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상범의 생애 또한 파란만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당시 동아일보 미술 담당 기자였던 이상범은 동료 기자들과 함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 사건 후 그는 일제히 문화정책에 동조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한국풍의 산수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집 앞에 있습니다. 날개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이상이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와 23살 때까지 20년간 살았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는 문학가이기 전에 건축가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총독부 기사로 일하면서 그림, 시, 소설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오감도 난해하네요. 이 동네에서 같은 소학교를 다닌 절친인 화가 구본웅은 이상이 폐결핵으로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본웅은 만석군 집안의 외아들로 척추 장애가 있었지만 일본 유학에서 야수파의 강렬하고 대담한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화풍을 구사하였습니다. 이상을 모델로 한 친구의 초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은 구본웅의 이모인 변동님과 결혼을 하지만 약 1년 후에 이상이 죽자 그 당시 신여성이던 변동님은 서양 화가인 김환기와 재혼을 합니다. 건물의 앞부분은 기존의 한옥을 유지하였고 뒷부분을 증축하여 영상관을 만들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 영상을 본 후 계단 위쪽의 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날개가 나오려나 봐요. 날자. 박노수 미술관입니다. 1938년에 지은 이 벽돌집은 일제 때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1층은 온돌방과 마루로 2층은 바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과 양옥의 건축 양식 외에 중국식이 섞여 있고 집안에 벽난로를 3개나 설치하는 등 호화스럽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 집은 원래 친일파 윤도경이 자신의 딸과 사이를 위해 지은 집이었습니다. 순종 왕비의 큰아버지인 윤도경은 이한용과 함께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왕실의 외척임에도 한일병합에 적극 참여하였고 강점기 내내 친일 행각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는 옥윤동의 절반인 20만 평을 소유하여 1917년 이곳에 벽수산장이라는 프랑스식 대저택을 짓고 살았는데 그 남쪽 끝자락에 이 집을 지었죠. 남정 박노수 화백이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은 1972년이고 이후 약 40여 년 동안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청전 이상범의 문화생으로 박노수는 동양적이면서도 강한 색채와 도전적인 구도의 화풍을 보여준 한국 화가입니다. 박화백이 이 집과 함께 미술작품을 종로구에 기증하여 구립 박노수 미술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배우 이민정의 외할아버지 집이라고 하죠. 이곳은 시인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재학 당시 하숙을 하던 곳입니다. 4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을 머물렀지만 여기서 10편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어머니. 하숙집 주인이 소설가 김송이어서 문인들이 자주 방문하였고 그래서 윤동주는 문단의 흐름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는 북간도 출신으로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서 1943년 독소의 사건으로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일제에 건거되어 2년형을 선고받게 되죠. 광복을 6개월 앞두고 28살 꽃다운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습니다. 1990년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영화 동주를 보셨나요? 네. 영화 동주는 나라를 잃은 문학 청년의 고뇌를 잘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는 아침마다 하숙집을 나와
인왕산 중턱까지 걸어 올랐고 수성동 계곡인물에 세수를 하고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고양이 세수하러 수성동 계곡으로 갑시다. 청운동 언덕 위에 윤동주 문학관과 시인의 언덕이 있습니다. 서초는 청와대 근처라 개발이 제한된 덕분에 오래된 집들과 옛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어 번화한 도시임에도 소박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라니 분위 역사 부딪혀 봐.